이 생각이 안 없어져. 나는 그냥 고백하면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진짜 결혼할 정도의 각오도 없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안 내켰어. 그냥 만날래? 좋아해. 뭐 이게 너무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참아 못 하겠는 거야. 결혼하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실. 아, 이거 나가도 되나? 잠깐만요. 사실은 의사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 점이 훨씬 많긴 합니다. 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아, 이거 좀 의식의 흐름 따라 얘기하다가 자꾸 실수할 뻔하네. 어떤 컨셉이에요, 지금? 앉아있는데 등장하시는 컨셉이에요? 고독한 남자 컨셉. 아, 그런 컨셉? 근데 오늘 왜 한강 나오셨어요? 오늘 여기서 뵙자고 구독자분들이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댓글 봤는데 원하면 다 하는 거군요. 이게 왜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원하시면 해야죠. 원장님 주변에서 뭐 연애 상담도 많이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많이 했었죠. 지금도 사실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애 상담 많이 했었고, 대학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결혼한 친구들이니까 이제 이혼 상담을 많이 하고. 이혼해야 되냐?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 와이프의 친구들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너희 오빠한테 좀 물어봐.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요청이 들어옵니다. 좀 논리에 맞게 또 진단을 해주시면서 그렇긴 하죠. 또 객관적으로. 환자분들 진단하듯이. 네네네. 원장님이 그럼 연애 경험도 많으신 거예요? 연애 경험은 이제 사실은 와이프 말고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두 번째일 때? 네, 두 번째 결혼한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인기는 좀 많으셨어요? 인기는 뭐 어마어마했죠. 진짜. 근데 남자 중에 자기가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네, 여자분들은 인기가 많아도 나 인기 별로 없어요 이랬는데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인기 없어도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류인데 근데 전성기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공부 전성기도 초등학생이고 외모 전성기도 초등학생이고 인기 전성기도. 제 인생은 전성기가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야, 초등학교 때 인기 안 많은 사람이 어딨냐. 아, 그쵸. 저는 진짜 누가 좀 댓글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초등학교 때 져가지고 패싸움을 했어요, 여자친구들이. 여자애들이 저를 놓고. 패싸움을 했다고? 네. 아, 진짜로. 아니 그 싸움 지금 패싸움은 뭐예요? 진짜 단체로. 단체로 싸웠다고? 네, 나를 갖기 위해. 근데 이제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건 전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제 막 편지 찍고 막 그랬는데. 나쁜 남자셨네. 나쁜 남자였죠. 아, 근데 대학교 때 사진도 보면은 인기 많았을 법 하더라고요. 아, 대학교 때도 조금 인기 있었죠. 근데 그러면 인기가 많았는데 왜 연애는 두 번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약간 제가 좀 선비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지금 와이프 말고는. 아, 그 고백을 한 번 해본 거예요? 예, 고백을 유일하게 한 게 이제 와이프고, 고백을 하면 뭔가 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좀 이런 마인드도 좀 있었고, 좀 뭔가 연애하면 결혼해야 될 것 같은? 좀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연애를 하지 못했죠. 그럼 고백 받아본 건 몇 번이세요? 받은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충 몇십 번은 되죠. 몇십 번? 네, 몇십 번. 진짜로? 네. 왜 이렇게 못 믿으시죠? 제가 지금은 이래도 어릴 때 사진 더 꺼내?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전성이었는데 그때 외모도 괜찮았고 달리기 학교에서 손가락 안에 들지 수학편에서 내용 잘렸지만 제가 전교 어린이 체육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주조회 매주 수요일 체주조회 때 제가 구령대위에서 체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공부 잘하지 수학 제주도 1등이지 인기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 딱 엄친한 느낌이고. 그때는 그랬다. 근데 고백 많이 받으면은 연애 많이 해볼 법도 한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게임하고 축구하고 이런 게 재밌지 여자 사람이랑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게 보면은 유전이 무서운 게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도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여자분들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럼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원장님도 쑥스러웠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막 대단히 잘나서라기보다도 오히려 뭔가 좀 인기가 있는데 여자한테 관심 없어 보이면 사실 그게 여자분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 만날 만도 한데 얘는 왜 못 소리지? 말 거는데 막 답장은 막 늦게 오고 별로 막 관심 없어 보이는 게 너무 티나니까 도대체 이 남자는 뭘까? 근데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신비주의 느낌.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첫 연애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건 좀 위험한데?
첫 연애는 20대 초반에 했는데 고백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고백 받아도 뭐 연애 안 하죠. 네, 안 하는데 그 친구는 뭐 괜찮은 친구였어요. 네, 너무 좋은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었죠. 언제까지나 모쏠로 살 수는 없으니까 연애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만났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남자가 많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아, 그쵸.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시작을 했고 그 관계가 끝까지 안 바뀌었어요. 아. 연애 내내 그 친구가 저를 더 많이 좋아했지 제가 더 많이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친구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제 아쉬운 소리 하니까 또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런 관계에서 많이 부딪혔죠. 그래서 미안하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첫 연애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겠네요. 좀 좋은 헤어짐이 과연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이제 전 여친이 편한 관계로 남을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연애를 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첫 연애가 그렇게 끝났고 두 번째 연애가 사모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사랑은 누구인 거죠? 근데 결혼한 남자들이 첫사랑을 자기 와이프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 얻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로 해주시죠. 그럼 첫 연애 전에도 내가 고백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첫 연애를 하고 나서 원래 제가 이제 선비 마인드가 있어서 난 내가 고백하면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나도 자유롭게 연애를 해보고 싶은 거야. 주변에는 만났다 헤어졌다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없어져. 나는 그냥 고백하면은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인 거야, 책임감. 아, 책임감. 네. 내가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진짜 결혼할 정도의 각오도 없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안 내켰어 그냥.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첫 연애를 마치고 나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두 번을 못 헤어지겠는 거예요. 헤어짐이 너무 힘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고백받아도 사귀지 말아야겠다. 내가 좋아할 때 고백을 할 건데 그 고백할 때는 내가 결혼을 각오로 고백을 해야겠다. 아, 이제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연애를 몇 년 못했죠. 그 정도 각오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동아리 같은 게 뭐 있었는데 거기서 첫눈에 딱 봤는데 보자마자 사실 0.5초 안에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대화 그냥- 안 했는데? 네, 말도 안 해봤는데 아, 딱 외모가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왜 알았는지 그냥 알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직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결혼할 것 같은데 그냥 그게 0.5초 안에 그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신기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운명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마음을 키우진 않았죠, 그거를. 아닌가 보다. 하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고 돌아서라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마음을 그냥 접고 마침 그때 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이기도 해서 공부도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활했죠. 그러면 짝사랑 느낌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짝사랑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있다는 거 알고 그냥 그런 마음이 사라졌죠. 내가 잘못 알았나? 내 느낌이 잘못됐나? 그때부터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제가 어차피 공부 집중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끝나고 그 친구가 생각나서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침 그 친구가 헤어진 상태였어요. 헤어진 상태네? 그럼 한번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여자 사람이랑 제가 원해서 뭐 과제나 조별 모임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이 카페에서 대화를 한다? 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랬던 적은. 헤어졌다고 하니까 1대1로 카페에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또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이나 제일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안 나오는 얘기를 속마음 깊은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대화를 예, 해보는 처음 1대1로 대화를 해보는데 아, 신기했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편안하게 내가 있었던 일이나 좀 힘든 일들을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겠구나, 그걸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죠.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네, 되게 잘 들어주고 반응을 또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신기했어요. 내가 여자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카페가 닫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문이. 네. 그러니까 3-4시간인가를 대화한 거예요. 신기했죠. 그렇게 길게 대화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사모님도 좀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는 말 많고 와이프는 또 듣는 걸 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 얘기 듣는 걸 되게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잘 맞죠, 그래서. 근데 원장님 얘기 잘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다 재밌어 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와이프가 또 유독 재밌어 했어요. 사실 제가 이 글 쓰는 걸 했었잖아요. 작가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글의 팬이었죠. 제 글 쓰는 걸 읽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고 연애까지는 어떻게 간 거예요? 썸을 한 3개월 탔죠. 썸 타면서도 제가 좋아해서 하는 연애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좀 다정하게? 다정하진 않아, 제가. 그 성향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데 문자가 오잖아요. 네. 그 문자 답장하려고 차를 세워. 갓길에 세워. 사실 그냥 도착한 다음에 답장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거 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원래는 답장도 안 하던 분이 원래는 답장을 하긴 하는데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죠, 제가. 살면서 제가 일적인 거 없이 여자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 이거는 제 와이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썸 타다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만나긴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결과가 11월 말인가 발표 났었어요. 합격하면 고백해야겠다. 그래야 좀 간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합격을 하고 한 일주일 후인가 고백을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만나서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무슨 멘트를 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만날래? 좋아해. 이게 너무 쑥스럽고 낯가지럽고 참아 못 하겠는 거야. 살면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문자로 이제 조금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전한 것 같아요. 멋은 없지만 제 입장에선 최선이었다. 썸 타면서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한 3개월 동안 10번을 만났는데 고백은 또 다른 문제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 고백할 때도 결혼하겠다는 마인드로 하셨겠네요. 당연하지, 그건. 목숨 건다는 마인드였죠. 바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상황이 또 드라마틱했던 거는 마침 그 문자를 했는데 와이프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해외 선교를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끊긴 거야. 비행기 모드 해야 되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네. 이제 이 친구도 어쨌든 예상은 하고 있었지. 내가 고백할 거라는 걸. 전원을 꺼야 돼서 도착하면 연락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잠을 못 잤죠. 그럼 확답을 못 받은 상태? 그죠. 근데 사실 저는 받아들일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그 긴장감이 이제 99% 확신은 했으나 100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런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죠. 내가 남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긴장되긴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죠.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연애하면서 좋았죠. 그때 제가 본과 1학년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본과 생활에서 제일 바쁜 시기 중에 하나가 해부학 실습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습할 때 그 주에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이제 와이프를 만나러 갔어요. 장거리 연애였는데 운전해가지고 막 졸음운전하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미쳤다 그랬죠. 동기 애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그랬으니까 제가 결혼 생각했겠죠. 뭐 하나 빠지면은 이제 게임도 그렇고 완전 열중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인생에서 어쨌든 그랬던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때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좀 전 연애랑 좀 달랐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사실. 행복한 게 훨씬 컸죠. 당연히 좋은 것만 100은 아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은 행복한 게 훨씬 압도적으로 컸으니까 연애했죠. 그러면 결혼까지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데 늦출 이유가 있나. 같이 살고 싶은 거지 그냥. 연애하려면 또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인데 너무 빠르지 않나. 이래서 이제 한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럼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한국 나이 30대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좀 빠른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의사 달자 말자 하시고. 아니요, 학생 때 했어요. 학생 때? 네, 본과 3학년 때 했어요. 그럼 수입이 별로 없을 때 아닌가요? 과외해서 벌었지만은 생활비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그때 저한테 생활비 주신 것 때문에 저한테 병원을 팔았나? 생활비 별로 안 받았는데. 그러면 2년 연애하고 결혼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결혼하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거 나가도 되나? 잠깐만요. 결혼하면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행복하시죠? 그럼? 지금은 행복한데 결혼하고 너무 충격이었던 게 처음 6개월 동안 너무 싸우는 거예요. 신혼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역대급으로 싸웠거든요.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같이 살아니까 또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연애할 때는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재밌는 얘기하면 되는데 같이 산다는 거는 이제까지 살아온 양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부딪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씻고 빨래를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으면 치울 때는 어떻게 치우고 다 다르잖아 이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죠. 이게 결혼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웠고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을 잘 이겨내고 다행히 그걸 이제 대화로 잘 풀어낸 거죠. 대화로 많이 그게 좁아졌어요. 그 이후에는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기를 잘 넘겼다. 결혼은 현실이었다. 네네, 현실이었다. 요즘에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애견녀 이런 거 많잖아요. 원장님은 뭐인 것 같으세요? 완전 태토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성격적으로 뭐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애견스러운 면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는. 맞아. 그리고 약간 좀 마른 사람들이 남성스러운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제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시고 체격이 좀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막 운동해서 막 몸 키운 분들 말고 푸근하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 좀 애견스러운 면이 좀 많으시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을 선호 많이 하시죠. 성격이 좀 온순하시고 곰 같은 상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여자였으면 그런 분들 찾았을 것 같아. 저처럼 테토스러운 사람보다는 좀 온순하고 좀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그런 곰 같은 상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여자였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테토로 태어났는데 어떡해. 애 3명 낳으시고. 애들 다 남자 나왔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날 따르는 거예요. 아, 제가 딸 낳았으면 딸의 마음을 공감 못 해줬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예, 원장님이 테토남이시고, 그 사모님은 그러면 어떠세요? 완전 애견이죠. 테토 100에 애견 100 이런 느낌인가요? 거의 그거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의사분들은 의사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원장님은 왜 의사분이랑 결혼 안 하셨어요? 저는 일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부터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고 합격한 다음에 고백한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럴 만한 옵션이 없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집안 환경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어머니가 저희 3명 낳고 나서는 주로 육아를 전담하셨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저는 결혼하면은 와이프가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전업주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처음에는 결혼할 때 아니야 나도 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한번 좀 힘든 사건을 겪고 나서 그냥 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저한테는 다행이었죠. 그럼 그만둬라. 저도 그걸 원했으니까. 근데 뭐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뭐 그거 존중하려고 했는데 해보더니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라고 했죠. 사실은 의사끼리 결혼하는 게 좋은 점이 훨씬 많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좀 의식의 흐름 따라 얘기하다가 자꾸 실수할 뻔하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의사가 아니면 의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집 안에서 조금 더 저를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 육아를 전담해주는 거를 더 중요시하는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의사분들 보면은 막 부잣집 선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있죠. 실제로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있고. 원장님은 선 같은 거 안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것도? 또 제가- 의사 네. 집안이시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사실 있었죠. 심지어 제가 와이프 만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와이프 만나고 있을 때 와이프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 의학전문대학 입학했으니까 이제 의사가 될 사람이죠. 뭐 집안이 어쨌든 의사 집안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혼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랑 아는 분이 소개팅을 주선한 거지. 근데 그쪽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인 거예요. 진짜 뭐 말도 못하게 이제 부자인 집안인 거고. 근데 이제 그쪽 따님이 제 사진도 보고 저희 집안 얘기를 다 듣고 저를 원한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나가볼래? 이렇게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심지어 얼굴까지 엄청 예쁘대. 사진 볼래? 했는데 제가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봤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제 자신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사진 안 보겠다고 했고, 선 당연히 안 나갔고. 왜냐면 저는 와이프랑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많이 좋아했으니까 괜히 마음이 흔들릴 만한 걸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거 외에도 사실 몇 개 있었는데 어쨌든 관심은 없었습니다. 되게 순정파시네요. 제 입으로 그러긴 좀 그런데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아버지도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분들한테 뭐 편지 받고 이래도 관심 하나 안 주고 어떻게 여자한테 말 걸어야 되는지를 몰랐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편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다.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부부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한번. 왜 그러세요? 지금 분량 뽑았잖아. 오늘 몇 시간 얘기했어요, 또? 1시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70분. 네, 그러니까 70분 얘기했으면 그걸 15분, 20분으로 편집하는 것도 지금 힘드실 텐데 어떻게 영상 편집까지 하려고 해요? 과하다. 쑥스러우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했던 편 중에 제일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뭐 잘 될지 말지 떠나서 하는 게 맞나? 내 썰을 너희가 누가 궁금해한다고 이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